우리 학자 중에 이영구 교수 해석이 있네요. 예, 이영구 교수님의 해석은 보통은 이외이 이렇게 가는데 이후라고 했죠. 그리고 신묘년내 불공인이라고 했습니다. 도해파를 불공인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해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럼 깎아내고 불공인이라고 썼다라는 거거든요. 예. 기존 우리 탁본을 보면 원석 탁본에도 뭐 도해파라고 거의 다 찍혀 놓으니까 그런데 불공인을 쓰려고 하면 그걸 다 소위 밀어내고 예. 깎아내고 새로 이제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 참모본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본에 이 표가 나게 되죠. 비문 자체가 이 높낮이가 있는데 예. 그 일정 부분 깎아내면 쑥 들어가게 되죠. 거기 다시 글을 새긴다 그러면 탁본 할 때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변조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변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공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맥으로는 예. 설득력이 있으나 탁본과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저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승국 교수님의 해석이네요. 예, 유승국 교수님의 해석은 저기 도해파 부분에 도매파라고 매양매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보니까 유승국 교수님의 이런 해석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근접해 있다. 이 어떤 그 문맥으로 봐서는 백제신라는 예부터 고구려 송민이었다. 그런 연유로 이래로 조공을 고구려에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래로 매양 바다를 건너 백장과 신라를 파해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후로 매번 바다를 건너 백장과 신라를 파했다라고 하는 문헌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가 한 번이든 매년이든 백제를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예. 뭐 신묘년 기사에서 한 번 애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지만, 뭐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매번 바다를 건너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또 그런 비문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체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봅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교수의 서체오류설. 예, 저 내용도 보면 이제 김병기 교수님은 이 신묘년에 도해파가 아니고 입공으로 봤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송민이었다. 그래서 줄곧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백제와 땅 신라의 조공을 들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왜를 고구려의 신민으로 삼았다. 이제 조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해파 부분에 이제 우리 건널 도자에 보면 밑에 아래에 그 덜립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덜립자에 가획을 해서 건널 도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자에 대해서도 그 해자를 파자 해보면 공자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광교사상 능비에 입자가 나오거든요. 예. 다른 입자를 보면 저렇게 작은 입자가 아닙니다. 작은 입자가 아니고 글자 크기에서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 내용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교수님이나 이영구 교수님이나 이제 도해파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변조되었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울로 이제 임기중 교수 뭐 좀 몇 가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교수님은 도사파라고 했고, 이창구 박사는 이제이, 이외이가 아니고 이제이로 이렇게 하고, 동국대 최은식 교수님은 도반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장입니다. 문장은 앞뒤가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안에서 자체 충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 특히 그 왕의 공적을 세운 이 거대한 피에 문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싶습니다.